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 이 집이 정말 안전한지 끝까지 확인해 보셨나요? 뉴스에서 전세 사기가 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책임.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전세 사기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가 맞물린 구조인데 왜 화살은 유독 중개사에게만 향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첫째, 그 이유를 추측이 아니라 사실로만 짚어보고, 둘째, 여러분이 계약 전에 직접 3분 만에 위험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부도 9월에 안심전세 앱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세 사기가 왜 반복되는지 구조부터 봅시다. 크게 4가지가 맞물립니다. 하나, 무자본 갭 투자입니다.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세입자 보증금과 대출로만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방식이죠.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사라집니다. 둘, 시세 부풀리기입니다. 신축 빌라처럼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집일수록 실제 가치보다 매매가와 전세가를 높게 띄워놓습니다. 세입자는 시세만큼 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값보다 비싼 보증금을 낸 겁니다. 이게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셋, 대출과 보증의 산정 기준입니다.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시세를 알기 어려워서 전세대출과 허그보증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금은 공시가격의 140%를 집값으로 보고 담보인정 비율, LTV 90%를 곱해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대출과 보증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이 2억 원이면 약 2억 5,200만 원이 한도인 셈이죠. 이 기준은 전세 사기 사태 전엔 훨씬 느슨했다가 지금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아직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빌라입니다. 이런 경우 감정평가액 같은 다른 기준을 보조로 쓰는데 바로 이 틈이 시세 부풀리기로 이어집니다. 넷, 마지막이 임대인, 즉 집주인 본인의 고의적인 사기입니다. 수백 채를 굴리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갈래인데 왜 책임은 중개사에게 집중될까요? 이건 특정 직군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보자는 겁니다.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사람은 사실상 중개사 한 명뿐입니다. 갭투자 구조도 복잡한 대출 보증 산정 기준도 집주인의 속셈도 계약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물을 대상으로 눈앞의 중개사가 가장 먼저 지목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나머지 3가지 위험 신호가 계약 전에 걸러졌다면 애초에 사고 자체가 크게 줄었을 겁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도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전세 사기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그게 지금까지 무척 어려웠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확정일자, 전입세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이 정보들은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선순위 권리 정보를 보려면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직접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다 모았다 해도 복잡한 권리 관계를 일반인이 해석해 이 집이 위험한가를 판단하는 건 또 다른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계약을 다루는 중개사로서 이 확인 과정을 누구나 눌러보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로 묶은 도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광고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려고 만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사용법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도구 이름은 사전 위험 진단 앱입니다. 계약 전에 위험을 미리 진단한다는 뜻이고요. 앱스토어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설명란 링크를 누르면 웹에서 바로 열립니다. 전국 어느 지역집이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맨 위를 보시면 신호등 범례가 있습니다. 빨강은 위험, 노랑은 주의, 초록은 안전. 처음이시면 옆에 사용법 보기를 먼저 눌러도 됩니다. 자, 같이 6단계만 따라와 보세요. 1단계, 거래 유형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이 도구는 전세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매매도, 월세도 고를 수 있어요. 오늘은 전세를 예로 들 테니 전세를 선택하겠습니다. 2단계, 집 찾기. 탭이 2개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면 왼쪽 단계 선택을 씁니다. 시도부터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단지까지 순서대로 고르면 됩니다.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아줍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면 오른쪽 직접 입력 탭에서 주소를 넣고 검색해 선택하면 됩니다. 3단계 건축물 대장 조회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여기서 동과 호수를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건축물 여부 같은 기본 정보가 확인됩니다. 4단계 시세와 위험 진단. 아파트와 빌라는 실거래가를 조회해 시세를 자동으로 추정해 줍니다. 단독과 다가구는 시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가나 공시가를 직접 입력합니다. 여기서 나온 시세가 뒤에서 보증금과 비교되는 기준이 됩니다. 5단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 PDF를 그대로 올리면 근저당권과 선순위 채권을 자동으로 뽑아냅니다. 등기부를 눈으로 읽고 계산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파일만 올리면 됩니다. 마지막 6단계 내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앞서 확인한 시세, 선순위 채권, 보증금을 종합해서 신호등으로 위험도를 보여줍니다. 초록이면 상대적으로 안전, 노랑이면 주의, 빨강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 결과가 주의나 위험으로 나왔다고 무조건 계약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신호의 이유를 계약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해석이 어렵다면 계약 전에 편하게 상담을 남겨주세요. 그럼 9월에 나오는 정부 안심전세 앱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반가운 서비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건축물 대장, 임대차 거래 정보, 세금 체납, 신용 정보까지 총 57종의 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선순위 권리 정보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결과는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안전, 주의, 위험 세 단계로 표시합니다. 제도도 같이 손봅니다. 지금은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생겨서 그 하루 사이 빈틈을 노린 사기가 있었는데 이걸 즉시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도 정부가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제 도구는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다루는 범위입니다. 안심전세 앱은 이름 그대로 전세 임차인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좋은 서비스입니다. 매매 시세도 참고로 보여주지만 위험 진단의 중심은 전세죠. 그런데 매매나 월세 계약을 앞두신 분도 많습니다. 사전 위험 진단 앱은 1단계에서 전세 매매, 월세를 직접 골라 거래 유형에 맞게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역할입니다. 정부 앱은 이 집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아주 잘 줍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은 뭔가, 이 조건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연결할 수 있나. 이 해석과 판단은 결국 현장 전문가의 몫입니다. 정부 앱과 제 도구, 그리고 상담은 서로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부 앱은 9월에 나옵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신 분은 오늘 바로 확인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맞물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계약 전에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에 사전 위험 진단 앱 링크로 이 집을 확인해 보세요. 설치도 필요 없고 전국 어디든 됩니다. 결과가 주의나 위험으로 나오면 계약하기 전에 편하게 상담 남겨주세요. 이유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도구와 정보는 전국을 대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상담과 중개는 인천과 부천 지역을 중심으로 도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다음에는 여러분의 계약을 지키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